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방송 저도 화면으로 아까도 인사하는데 네. 아까도 뵀었지. 아까 화면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전에. 아니 근데 저 좀 깜짝 놀라서 저는 너무 카메라 앞에 처음 쓰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회원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댓글 보고. 그래서 정말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이 너무 높으시구나 다들. 근데 굉장히 새로운 주제를 해서 저도 보면서 막 아까도 막 하면서 이제 보고 혼자서 막 웃었더니 남편에서 뭘 그렇게 재밌는 걸 보고 있냐고. 좀 거기가 좀 이국적인 게 많아서 저도 되게 환상을 갖고 갔는데 네. 그래서 그걸 좀 경험담을 좋게 들어주셔서 저도 부담스럽네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저런 동네에 나 저렇게 사는구나, 뭐 아니면 향신료를 정발해서 뭐 역하구나. 지난번 방송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제가 이제 경험해본 거는 뭐 인도 가서 굉장히 향신료 많은 거 접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가? 뭐 이렇게 비교 수준 어쨌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들었던 얘기랑 이렇게 이게 이 정도일까? 이 정도일까?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도랑 의외로 또 문화가 비슷한 게 또 되게 많아요. 기후도 아마 비슷해서 그런 것 같고요. 왜냐면 인도도 되게 덥잖아요. 굉장히 습하고. 그것도 있고 또 다양하고 층도 많고. 네. 제가 인도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여성들이 이제 옷차림들이 네.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눈만 내놓은 사람, 얼굴 이렇게 내놓은 사람, 뭐 이거 없이 다니는 사람 막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좀 새로운 그 경험이기도 했지만 한편 되게 많이 놀랬었거든요. 제가 황당한 게 되게 당황스럽고 놀랬던 게, 밤에 시장을 지나갔는데 완전히 까만 눈에 정말 눈만 딱 감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언뜻 보면 진짜 무슨 귀신이나 그 해리포터 영화의 디멘터처럼 거의 그런 네, 거. 깜짝 아니면 놀랐어요. 왜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약간 암흑가에 누구 이러면서 갑자기 시커먼 데서 쏙 튀어나오는 까맣게 어쌔신처럼 보이시죠? 그런 느낌에서 되게 겁냈던 기억이 있었는데 몰라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거기 또 인도가 워낙 인종이랑 또 문화가 다양하고 그렇죠. 종교도 다양하다 네. 보니까 거기 무슬림이 또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슬림이면 또 같은 언어를 쓴대요. 이제 글자 같으니까 그래. 코란 때문에. 네. 그래서 의식 문화랑 음식 그리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서 그 인도계 무슬림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화층이 같으니까 네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소통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는 교육을 정했는데 또 네. 교육 쪽에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뭐 가르치는 지금 있긴 하니까. 거기에 지금 아랍의 가장 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코란에 대한 자부심은 되게 엄청나요. 왜냐면 그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교수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코란 자체를 뭐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 자기네 언어랑 그 문자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정말 우리는 그 산 역사다. 우리나라의 말과 언어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언어라는 것도 계속 변하기 마련인데 그 단어라던가 의미라든가 이게 전혀 안 변했다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무슬림에 한번 교화해보지 않을래? 그 정도로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도 끌려갔었어요, 이제. 선교 활동에. 그렇군요. 근데 거기 그게 턱수에 이렇게 지그사기 네. 기르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돼지고기랑 술은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기회를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 못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코란 교육을 가장 어릴 때부터 네. 그게 위주로. 그래서 자기네들의 우리는 문맹률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부심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나라 국가나 사야 되는 게 극우 극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파 분들은 되게 그 갈등이랑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점점 서구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이런 컴퓨터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서서히 글을 못 읽기 시작한대요. 컴퓨터상에서는 그쪽 언어가 다 되긴 되는데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실은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쓰는 거랑 읽는 되게 게 어렵던데? 어렵기도 하고 되게 이국적인데 심지어 또 되게 불규칙이 많아서 이걸 또 써놓고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또 다 계속 변형이 돼요.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써놨는데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네, 그때마다 또 다르게 읽어요. 그런 게 또 굉장히 어렵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평생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세종대왕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그 포란에 나오는 어떤 그들이 쓰는 언어라든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전국 교육과정 있잖아요. 초등부터 네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정규 어떤 교육과정이 거기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 교육도 되게 필수고요. 이제 국가 교육도 이제 서구화 돼가지고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보내고 거기도 이제 뭐 외국인 학교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국마다 거기도 이제 말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은 달라요. 글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도 옛날 뭐 제주도 방언하면 네네.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네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집트 말이랑 뭐 예멘 말이 되게 달라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적응이 돼서 서로 그 소통은 하더라고요. 전혀 언어가 다른데도. 근데 거기서도 이집트 말이 아랍어의 가장 표준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카타르만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 철자랑 언어는 같은데 네. 발음이 많이 달라요. 네. 발음이 다른 방식으로. 네. 그 표현력이랑. 그래서 그나마 이제 또 이런 아랍권은 중에서도 UAE랑 사우디랑 카타르는 또 말이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네. 이질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뭐 예멘이나 갑자기 뭐 오만이랑 얘기를 하려면 네. 소통이 안 돼서 뭐 좀 오래 걸리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도 글자는 같이 쓰면은 글자로는 소통이 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한자 쓰면 중국이랑 그래서 필담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했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미팅을 하거나 이제 제가 이제 아랍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딱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이제는 모르니까 빨리 눈치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도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됐다고 웃기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 확인이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그쪽 그러면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문화가 또 가장 힘든 게 이제 인샬라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인샬라가 뜻은 되게 좋잖아요. 신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있어? 이거 가능해? 아니면 이거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샬라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된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의 뜻인 거야,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물으면 안 되는 불경한 일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켜봐라, 그냥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 그게 계속 인샬라.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처음엔 미치고 환장하죠. 뭐 이제 뭐 다 얘기하고 잘 얘기되고 뭐 이거 내가 가진 거 뭐가 있다, 뭐 내일 온다. 그래서 해놓고는 이제 그래 다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 끝에 갈 때 이제 인사로도 인샬라 이러거든요. 그럼 갑자기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뭐 이게 진짜 인샬라의 의미로 하는 건지 인사로만 인샬라인지. 워낙 그 신정 사회고 그 신과 가깝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걸 문화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업화의 의미로는 불분명해서 되게 굉장히 외로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항상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왜냐면 또 그걸 화내고 막 재촉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수록 또 감정만 상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남녀 상열지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다 따로 다녀요. 근데 그럼 교육을 따로 다니는 거는 여자 학교, 남자 학교 따르는 거죠.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을 나눈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학교 자체가. 학교 자체로.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인구가 되게 작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이제 여자들도 이제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어쨌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아직도 그 적은 나라다 보니까 더 좋은 교육을 받겠다는 그 열정과 취지가 되게 더 높아요. 그래서 워낙 사회가 윤택하다 보니 전체적인 교육률은 떨어지는데 여성들의 이제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뭐 대학원 가는 거는 오히려 남성보다 지금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 대학교는 어쨌든 공학이죠. 네, 대학교는 공학인데 대학교도 따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같은 과목인데 따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남녀. 근데 대학원은 정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반을 하는데 경비원이 뒤에서 서서 감시를 해요. 경비원이 서서 수업을 같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카타르에 유명한 뭐 카네기 멜론이라든가 무슨 뭐 프랑스의 HEC라든가 뭐 유명한 학교 그 프랜차이즈 브랜치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당 수업료가 막 5천만 원, 막 7천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비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거기 가서 경비원 하시면 돼요. 좀 무료로. 근데 뭐 대학원의 특성상 토론 수업이라든가 그렇죠. 뭐 토론 과제 뭐 같은 공동 주제 네.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 토론이 길어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비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불안해요. 네, 감히 그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끼어들 수는 없고 갑자기 이제 막 한숨을 쉬고 막 땀을 흘리시고 시계를 보면서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업을 그냥 중지시켜. 상상을 초월한 장면들이 많네요. 네, 약간 조선시대 같은. 물론 이제 조선시대는 따로 뭐 대학교 자체가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대학 같은 게 학부 수업을 이렇게 따로 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교수님이 남자 반, 여자 반도 그럼 2번씩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학생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 학교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거기 국립학교는 철저하게 남녀를 따로 이제 하고 있고 요새 최근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개방화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대학원은 하여튼 합반을 하는데 경비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는 학비는 어떻게 돼? 아니면 대학까지 다 보내주나요? 네,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립은 이제 따로 내고. 근데 사립 학기가 거기가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인구 수는 또 더 작잖아요. 그렇죠. 대학교가. 근데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아요. 그 운영이 될까요? 그 정도 인원이 작고 또 특히 대학은 과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전체 정원이 400명, 뭐 300명 이러는데 교수 인원이 뭐 따로 30-40명.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많죠. 근데 저는 좀 돈 낭비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립대 따로 있고 사립대 따로 있고 또 물론 아무리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 운영자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최고의 명문 학교들 다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라이센스를 그렇죠. 주고. 네네. 저는 그 비용도 아마 엄청나게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유명 학교는 교수진뿐이 아니라 학교 운영진들도 연봉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과 또 교수진들 와서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걸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학생 수가 적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가르치는 처음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꾸 이제 이게 상상이 좀 되는데 인원이 적으면 뭐 토론이든 이런 뭐 내가 수업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개별 수업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교육적 환경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타르도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렇게 이제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동기부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업에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배고픈 게 없으니까 절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 절실함이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큼 이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을 때 왜 그만큼 노력하는 것들도 내가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보내준 대로 정부에서 다 보내준다 그러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말면 그렇죠. 또 배운 학생은 그렇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쟁이 같이 돼야 그렇죠. 더 열심히 학업을 하는 건데 뭐 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행복한지는 갑자기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교수진들 따로 만났을 땐 그래요. 다들 자기가 가르치는 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절대적 평가를 했을 때 지켜줘야 할 성과는 자기는 떨어지구나. 그런 거니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돈이 많다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행복한 운명 아니니까. 그 거기서도 되게 비난을 많이 해요. 이게 다 미국 탓이다. 왜 미국 탓이에요? 애들이 미국이 이런 걸 막 너무 개발을 많이 해서 애들이 게임하느라 영화를 보느라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